주변에 유독 인간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 사람 한 명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늘 만나는데 조금 지나보면 또 멀어져 있고 누굴 만나도 관계가 오래 못 가는 사람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성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성격 좋다는 말을 듣는 사람, 배려심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고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상대방 감정을 먼저 챙기는 바로 그 습관이 관계를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매번 상대 탓을 하거나 그냥 인연이 아니었다고 정리하지만 실제로는 본인 안의 패턴이 매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 패턴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지 않는지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 어쩌면 나도 비슷한 패턴이 있는 건 아닌지 자연스럽게 점검할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5가지 패턴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근본적인 이유에 가까워지거든요. 특히 4번째는 앞에 3가지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관계를 잘 하려는 마음 때문에 관계가 끊기는 이야기인데 가장 의외이면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5번째가 앞에 4가지를 전부 만들어내는 뿌리입니다. 거기까지 보셔야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심리학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관계도 있고 성숙해지면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하게 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건 이런 자연스러운 정리가 아니라 비슷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계가 계속 짧게 끝나는 경우거든요. 이 반복에는 반드시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패턴을 모르면 계속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결국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답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패턴이 정확히 뭔지 첫 번째부터 보시죠. 보시다 보면 주변 누군가가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패턴입니다. 이 사람들은 관계 초반에 에너지를 한꺼번에 몰아서 쏟는다는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과 연락을 엄청 자주 하고 만나서 시간도 많이 보냅니다. 밥도 자주 사고 내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챙겨줍니다.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애쓰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면서 서로의 속도에 맞춰가는 편이거든요. 반면에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 사람들은 초반에 시간과 감정을 집중적으로 쏟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나서고 상대방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초반에 많이 쏟을수록 보상 심리도 함께 자라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생기고 상대가 조금만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상처가 커지는 거죠. 이건 관계 과부하가 생긴 건데요. 관계의 용량보다 더 많은 감정을 쏟으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천천히 쌓았어야 할 감정을 초반에 다 써버리고 나면 관계를 유지하는 전체적인 힘이 금방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집중된 에너지가 오히려 관계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몰아서 쏟은 사람은 상대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길 기대하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기대를 모르는 상태이고 자신의 속도대로 관계를 맺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속도의 차이가 결국은 실망과 거리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럼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초반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좋은 감정이 생겨도 한 번에 다 표현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쌓아가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차갑거나 계산적인 게 아니라 관계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감정도 너무 빽빽하게 채워지면 질식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보다 더 무서운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관계가 혼자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변에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자, 두 번째 패턴, 바로 상대의 행동을 과하게 해석한다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혼자 해석하고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연락이 조금 늦어지면 나를 피하는 건가? 답장이 짧으면 기분이 나쁜 건가? 만남이 한번 취소되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가? 하는 식으로요. 상대의 행동에 혼자 의미를 붙이고 혼자 이야기를 완성해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는요, 그저 상대방이 그냥 바빴던 것뿐이고 그냥 피곤했던 것뿐인데 이미 혼자 결론을 내려놓고 혼자 상처를 받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과잉 해석 편향이라고 하는데 관계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 편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보다 자신이 머릿속에서 와서한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본인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이미 변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출발합니다. 연락이 늦거나 반응이 적을 때 나를 싫어하는 건가? 하고 먼저 의미를 붙이는 게 실은 상처받기 전에 미리 대비하려는 심리거든요. 내가 먼저 거리감을 감지하고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덜 아프다는 무의식적인 방어 본능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비가 너무 빨리, 너무 자주 작동한다는 거죠. 결국 혼자 해석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패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해석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연락이 늦어서 궁금하면 직접 물어보는 거죠. 혼자 만든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실제 상황이 훨씬 단순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과잉 해석이 습관이 된 사람에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만 바뀌어도 관계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혼자 결론 내리는 대신 상대에게 확인하는 용기. 그게 관계를 살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더 깊숙이 관계를 갉아먹는 패턴이거든요. 이건 인간관계에서 삐그덕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바로 서운한 감정을 말하지 않고 안으로 쌓아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큰 싸움이나 사건 때문에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말하지 못한 작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회복이 안 되는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말하기 애매한 서운함, 표현하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아서 참아버린 감정들,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꾹 눌러 담은 말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을 쌓는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 거대한 정보 차이가 생깁니다. 한쪽은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대하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관계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거리가 생기면 상대방은 영문도 모른 채 멀어진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관계의 뿌리를 끊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갑자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 이 패턴이 반복될까요? 감정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흔들릴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신 참고, 참는 대신 쌓고, 쌓이면 결국 관계가 끊기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감정을 지키려다가 관계를 잃는 안타까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서운함을 솔직하게 말했을 때 관계가 흔들리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작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나도 상대방을 더 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게 말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게 조금 서운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영원히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바꿀 수도 없거든요. 말하지 않은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기대, 그게 관계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패턴은 공통점이 있어요. 관계에 너무 많이 반응하거나 너무 많이 쌓거나 너무 깊이 해석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면서도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잘 챙기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람, 분명히 관계를 원하는데 자꾸 멀어지는 사람이요. 이 네 번째 패턴은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람을 싫어하거나 관계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이 있거든요. 특히 감정에 민감하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으로 반드시 충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계에서 왜 문제가 될까요? 충전 기간 동안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이 뜸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관심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기 쉽거든요. 서로 의도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쪽은 조용히 충전 중이고 한쪽은 이미 거리감을 느끼면서 관계가 조용히 식어가는 겁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런 사람들이 충전을 마치고 나면 다시 관계에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대방은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결과는 거리감과 이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유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상대방에게 미리 설명하는 겁니다. 충전이 필요해서 잠깐 조용해질 수 있다고, 그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먼저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느끼는 거리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주 작은 설명 하나가 관계를 유지하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이 유형의 사람들이 관계를 오래 유지할 때 보면 처음부터 자신의 성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먼저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설명 하나로 상대방은 훨씬 편하게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5번째입니다. 이게 사실상 앞에서 말한 4가지 패턴을 전부 만들어내는 뿌리가 되는 패턴이거든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마지막까지 꼭 보세요. 가장 중요한 5번째 패턴. 이 사람들은 기대가 실제 현실보다 앞서 있다.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무의식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나랑 잘 맞을 것 같고, 함께 있으면 편할 것 같다는 기대를 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기대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가 있어야 관계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현실의 인간관계가 그 기대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관계에는 작은 불편함이 있고 성향 차이가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그 사소한 차이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이상적인 그림과 조금만 달라지는 순간 실망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처음엔 설레고 좋았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패턴이 생기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보면 실증을 빨리 낸다고 느끼는데 사실 실증이 아니라 본인의 기대가 무너지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대가 대부분 무의식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걸 잘 모르는 채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실망하고 멀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인간관계를 보면 시작은 항상 뜨겁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맞는 것 같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뚜렷한 이유 없이 관계가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기대했던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상화 비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상대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다가 현실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급격하게 실망하는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강한 사람일수록 관계의 시작과 끝이 빠르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치를 낮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가 있어야 관계를 맺는 거니까요. 다만 기대와 실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작은 차이가 생겼을 때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거든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게 인간관계이고, 그 안에 작고 사소한 불편함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고 오래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이런 사람 있어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이 5가지 패턴이 관계에 무심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관계에 진심이고 배려심이 있고 상대방 감정을 먼저 챙기는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성격이 좋을수록 오히려 이 패턴에 더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은 관계가 오래 안 가지 싶은 거죠. 이 패턴들이 만들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과거 관계에서 받은 상처, 그 안에서 형성된 자기 방어 방식들이 지금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기보다 저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이유가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한 시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싶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 느낌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겁니다. 관계가 끊기는 데는 성격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심리 이야기 더 깊고 더 솔직하게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